현금이송 직원들이 부주의로 두고 간 거액의 돈가방을 훔친 4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리 원전 1호기가 어제 고장을 일으켜 가동을 멈추는 등 잇따른 원전 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시작으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잇따라 울산을 찾아 표박狩이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산 출신 외솔체험배 선생을 기리는 한글사랑 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글문화예술제도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울산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14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이송 직원들이 부주의로 두고 간 거액의 돈가방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석에 고향집을 방문한 평범한 회사원이 한순간에 절도범이 됐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금 자동화 코너로 들어온 이송업체 직원들이 현금 지급기 뒤편에서 돈을 담습니다. 같은 시각 작동을 멈춘 현금 지급기 앞에서 한 남성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직원들이 나가면서 길 위에 무언가를 떨어뜨린 걸 발견했고 돈가방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훔쳐 달아납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던 돈은 3,200만 원.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41살 강모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추석을 맞아 고향집을 찾았다. 무심코 돈을 훔쳤습니다. 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훔친 돈은 쓰지 않고 집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송업체 직원과의 결탁은 없었으며 직원들이 1억 1,000만 원을 가방 3개에 나눠 이송차에 싣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훔친 돈의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강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제 새벽 남구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26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재빠른 신고와 대처가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텔 건물 사이로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불이 난 건 어제 새벽 5시 20분쯤 6층짜리 모텔의 3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모텔 전체로 퍼져 투숙객 53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26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불이 확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서 연기도 막 너무 나서 말입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수건을 입을 일에 맞고서는 불이 시작된 모텔 3층입니다. 불이 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벽면엔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외지서 온 투숙객들이 많았고 중국에서 이제 이틀 전에 왔거든요. 머리를 막 밖에다가 내밀고 막 그렇게 숨 쉬러 갔는데 막 주변 건물들과 인접해 있어 2차 피해까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두드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연기가 양옆으로 뽀얗게 나오고. 하지만 모텔 비상구가 모두 열려 있었던 데다 행인과 투숙객의 재빠른 신고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왔을 적에는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된 상황이 아니었고 빠른 유도 대피로 인해서 초기에 불은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직전 3층에서 전구가 깜빡거렸다는 모텔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리원전에서 어제 또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비리에다 고장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원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8시 10분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을 일으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제호봉 제어 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리 원전 1호기는 발전 용량 100만 킬로와트급으로 지난해 2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신형 원전이 고장을 일으킨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은 0에서부터 7등급까지 총 8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요번 저희 발전소의 고장은 0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의 고장에 해당합니다.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영광원전 5호기도 급수 펌프가 멈추고 증기 발생기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멈춰섰습니다. 하루 동안 원전 2기가 잇따라 고장을 일으키면서 올 들어 벌써 7차례나 고장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1호기와 영광 원전 5호기는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능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납품 비리에다 직원 마약 투약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원전 2기가 잇따라 가동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등 각종 거래세를 낮춰주기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는 내년에나 활기를 띨 거란 분석입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었지만 거래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금 변동이 크게 없어요. 지금 변동 크게 없는데 전세는 빨리 찾아야 해요. 전세 물량이 없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세 문의만 급증한 가운데 매매는 일부 소형 평형만이 소폭 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세는 정부의 거래세 인하 효과라기보다는 가을 이사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이던 주택 부분 취득세 경감률을 75%로 늘리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분양 대기 물량이 많고 앞으로는 주택에서 양도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지 시장을 얼어붙게 한 비삼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더 큰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비사업용 양도세 면제의 건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은 상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부동산 자금 대부분이 토지에 묶여 있는 상태여서 주택 거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2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지난해보다 8단계 오른 53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또 75억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하며 자동차 부분에서는 아우디를 제치고 7위에 선정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1조 3천억 원의 벼 매입 자금을 지역 농협에 지원합니다. 농협은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지역 농협이 최대한 수매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행이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기념해 소외계층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소년소적,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지원적금은 최고 7%의 금리를 보장하고 지역민을 위한 행복드림 적금과 탄탄성공 적금은 최대 0.3%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부산은행이 오는 25일 창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고객 사은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달부터 최고 3.8%의 금리를 적용하는 뉴스타일 정기예금 시판에 들어갔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외솔 최원배 선생의 고향인 울산에서 한글문화예술제가 열립니다. 외솔생가 인근에 한글마을이 조성되고 울산 사투리 사전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은 118년 전인 지난 1894년 지금의 중구 동동에서 태어나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애국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촌, 농촌, 어촌에서 날마다 해가 뜨면 나서 저물 때까지 일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하였습니다. 올해 한글날을 맞아 지역 단위에서는 처음 열리는 한글 문화예술제를 알리는 작품들이 시내 곳곳에 걸렸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글씨 디자이너와 화가, 서예가 21명이
한글을 소재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번 예술제를 맞아 9일부터 엿새 동안 울산 사투리 경연대회와 최연배 이야기전, 훈민정음 해례본 체험, 한글 작품 글그림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번 한글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글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거리에선 한글 문화재를 알리는 플래시몹도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한글 문화제를 계기로 오는 2016년까지 이곳 외솔생가 인근을 국내 유일의 한글 마을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글 거리와 한글 박물관, 한글 어학당을 만들어 한글 문화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가칭 최연배체라는 글자체와 울산 사투리 사전도 만듭니다. 외솔의 고향에서 펼쳐지는 지역 최초의 한글 종합예술제가 한글의 품격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울산 지역 정가도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오후 박근혜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정가균 박대동 공동선대위원장 중심의 대선 체제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도 이달 중으로 울산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며 안철수 후보 측도 철수 산악회 등 자생적 지지 모임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일부터 울산 지역 기관들도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울산시 등이 수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6일까지 실국별 요구 자료를 취합해 오는 12일 국회에 제출하고 시장 주재로 2차례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9일에는 울산지법과 울산지검, 16일에는 울산시 교육청, 19일에는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그리고 22일에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울산경찰의 성폭력 전담조사관 10명 중 8명이 성폭력 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성폭력 전담조사관 가운데 82.6%가 성폭력 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충북경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 70%보다도 13%가량 많았습니다. 올여름 울산 지역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다 맹독성 해파리에 쏘인 피서객은 모두 13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는 주전 102명, 일산 29명, 그리고 진화 4명과 정자 1명 등 모두 136명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특히 주전 102명은 부산 송정과 제주 중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슬도 파도 소리와 선박출항 백고동 소리, 옥류청 계곡 물소리 등 동구를 대표하는 소리 9가지를 선정해 동구 소리 구경을 확정했습니다. 동구청은 처형문화제 마지막 날인 오는 7일 저녁 7시 달동 문화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동구의 소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